따지고 보면 저희 모두의 교실이라는 이 학원도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모두의 교실의 어떤 문제점을 컨설팅 해본다면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모두의 교실을 평소 딱 보시면서 좀 쓴소리도 들을 그럼 자신이 저는 있으신가요? 쓴 거 단 거 다 삼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원장부터 가르쳐야 되지. 어디 보자. 오늘은 유진 선생님. 유진스? 경영 컨설턴트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는 곳 모두의 교실 원장 권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접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교실 지원하게 된 유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저는 자기소개는 항상 담백하게 시작하는 스타일이어서 차차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궁금증을 점점 증폭시키는 스타일로. 그럼요. 경영 컨설턴트를 커리어에서의 목표로 설정을 해주셨네요. 경영 컨설턴트를 꿈꾸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 전략 컨설턴트를 꿈꾸고 있고요. 이 직업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경영 전략 컨설턴트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업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당면한 문제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신사업 전략, 해외 진출 전략이라든지 M&A 전략 이런 전략 수립들을 이제 자문해주는 직업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경영 전략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이유는 일반 사기업 신입사원으로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의 넥스트 스텝에 관한 굉장히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고민하고 리서치를 통해 디벨롭하고 이제 함께 결정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큰 비즈니스적인 임팩트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기업이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되면 정말 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큰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있어 보이는 일이다. 간지나는 이거죠. 걸 할 수 있다. 경영 컨설턴트의 꿈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 컨설팅 업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프로페셔널 업계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도 하고 내부적인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컨설팅 업을 좀 꿈으로 삼자마자 학회를 들어가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 학교별로 다양한 학회들이 있기도 하고 연합학회가 있기도 한데 저는 교내 학회를 준비해서 들어갔었고 저는 학회 수료 이후에 학회 내부적으로 얻었던 좀 인턴십 기회 2번을 통해서 관련된 업계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학회 선배님들 많이 만나면서 취업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회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셨을 거고 어떤 인연도 만들어져서 인턴십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저희 모두의 교실이라는 이 학원도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모두의 교실의 어떤 문제점을 컨설팅 해본다면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모두의 교실을 평소 딱 보시면서 좀 쓴소리도 들을 자신이 저는 있으신가요? 쓴 거 단 거 다 삼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원장부터 가르쳐야 되지. 커리어 외적으로는 따로 적어주셨는데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평소 도전을 좀 즐기시나요? 사실 이 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거창한 단어여서 저는 그냥 좀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저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종의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이런 걸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좀 나의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극을 찾는 편이고 그런 걸 위해서 작게든 크게든 목표를 좀 새롭게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목표가 생기고 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실천 그런 행동 이런 게 필요해지고 그런 실천 행동 이런 게 모여서 다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좀 돌아봤을 때 되게 많은 도전과 성취들을 좀 이뤄 나갔었던 것 같아요. 철학과 학생으로 처음 입학을 해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방송국 PD라는 꿈을 처음 갖게 되면서 대학 방송국 생활을 3년이나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길은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거를 하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 마케터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면서
되면서 다양한 뭐 대외 활동이나 뭐 마케팅, 공모전 이런 것도 나갔었고요. 그러다가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업계를 알게 되면서 컨설팅 학회도 하고 말씀드렸던 뭐 스타트업, 외국계 컨설팅 펌 이런 인턴도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새로운 시야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덜란드로 교환학생도 갔다 왔었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인생을 이렇게 꾸려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핸들을 보통 꺾으신 게 아니고 이제 확 꺾으셨네요. 이제 장난이게 꺾었죠. 그러니까 철학과 입학했다가 바로 그냥 두 박. 그럼 이번에 지원해주신 것도 일종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서로 이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또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삶의 방식 이런 걸 공유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지난 삶들을 반추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러닝 포인트들을 이제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두의 교실을 통해서 공유하는 저의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도전이고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또 다른 도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또 지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모두의 교실에 적합한 지원 동기로 지원을 해주신 것 같고 본인은 반추 동물이다. 이제 반추가 가능하다. 교환학생에 대한 로망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지난 한 학기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교환학생을 갔다 온 지 3주 정도밖에 안 돼서 이 뽕이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교환을 물어보면 5시간 정도 멈추지 않고 얘기하는 지금 병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이제 다들 좀 취준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시기에 저는 교환을 갔었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말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경험이고 100번 돌아가도 100번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 인생에서 크게 가지고 있었던 조급함이 많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원래는 되게 남들하고 스스로 비교도 많이 하고 항상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크고 뭔가 항상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야 한다라는 필요 이상의 강박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항상 치열하게 살아왔었고 근데 유럽에서 있었던 5개월 동안은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면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들을 보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진정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정말 철학과스러운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외부적인 그런 목표에 의해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정말 내 안의 목소리에 되게 귀 기울이고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고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좋아하는 취미를 갖는 시간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가치들을 계속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을 하나. 다시 태어나면 네덜란드에서 살기,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살기. 무조건 네덜란드죠. 무조건 네덜란드.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유럽으로 이주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저는 유럽으로 다시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커요. 김치 라면 없는 네덜란드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특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소통 왕이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소통 왕이라고 적은 적은 없었던 것 제 눈에는 같은데. 그렇게 보여가지고 비결이 뭔가요? 저는 좀 타고나길 좀 외향형 인간인 것 같고요. 슈퍼 2로 이제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냥 소통이라는 본질에 맞닿아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단순히 사회화가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남의 빈도보다는 그 만남의 질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뭐 한 번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에 더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뭐 말의 패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런 데이터들이 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람을 평가해라. 사이언스 이런 말이 아니라 관상과학이야. 네. 보통 그런 데이터를 내 스스로 축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부류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잠시만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이제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다. 또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런 점에 특히 유의하면 좋다. 이런 저만의 노하우, 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평소 그럼 취미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평소에도 좀 생각이 많은 편이어서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그림을 그리고요. 원래는 아이패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었는데 유럽 교환을 갔을 때 친구한테 선물 받은 시집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좀 그런 아날로그 그림에 취미를 붙이게 됐어요.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들고 다녀서 엄청 꼬질꼬질한데 이게 더치 시집이거든요. 파리에 관한 시라고 하는데 저도 내용은 잘 모르고요. 거는 포르투갈 갔을 때 그렸던 되게 유명한 전차 트램. 거는 포르투의 유명한 동루이스 강. 네, 실례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저 파리들은 뭐죠? 이거는 이게 파리에 대한 시집이다 보니까 그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파리. 이 파리에 대한 파리가 진짜 시강인데요? 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그림이 포인트. 진님은 그러면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뭔가 힘든 일이 와서 멘탈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힘든 상황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나 배움 이런 거를 억지로라도 떠올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배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회복이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거라도 거기서 얻었던 경험, 배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경험이 더 이상 실패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냥 저 스스로 오히려 좋아 수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극복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건 좀 이상적인 답변이었고 보통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오히려 좋아 이제 네. 100번 외치면서 이제 네. 엽기 떡볶이 그쵸. 먹고 지금까지 질문들도 중요했지만 이제 또 핵심 질문이죠. 저희 학원에서 진님을 선발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영리 단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람 한 명을 고용할 돈으로 3명을 고용하는 가치를 저는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다양한 직접 경험들을 축적해왔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어온 간접 경험들 역시도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 명을 고용하신다면 1명 이상의 가치를 제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면접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면접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평가받는 자리이긴 했지만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인생에 대해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제가 공유한 이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은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교통비 지원됩니까? 교통비 지원 안 됩니다. 인천에서 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실패를 경험해서 되게 멘탈적으로 힘들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신가요? 혹시 멘탈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다시 하겠습니다.